공무원 한국사의 최종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 최종정리의 주병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강이죠. 네, 7강이고요. 출제 순위 17위. 통일을 위한 노력. 그죠? 자, 어서 빨리 통일이 돼야 되죠. 그죠? 통일이 돼야지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돈은 많이 들겠죠. 근데 우리나라 먼 미래를 위해서라면 통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자, 통일을 위한 노력. 자, 볼게요. 초기 때를 보면요. 이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통일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7.4 남북 공동 성명,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요 두 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대중 그 정부 때 6.16 공동 선언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장 유력한 부분은 7.4 남북 공동 성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아마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남한의 상황, 그래서 이승만, 장면, 박정희.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답은 뭐예요? 반공이에요, 사실. 물론 겉으로는 통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일을 이용했죠. 그래서 반공을 유지했다. 특이한 점은 장면 정부죠. 장면 정부는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제시했다. 북한도 다르지 않아요. 북한도 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남북한 총선거 제한. 얘는 적가 통일이죠. 연방제 통일방을 제시했다. 자, 통일을 위한 노력.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 그리고 그 이후에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그래서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공동성명 발표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은 냉전 완화, 닉슨 독트린, 남북한 경제적 위기.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내용은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원칙에 합의했다. 그리고 그래서 남북도 그 후에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다. 남북조절위원회 설치하려고 했다. 또 서울과 평양 간의 직통전화를 개설했다. 통일에 관한 최초의 합의문이고, 또 처음으로 통일에 관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주, 평화, 단결. 그러나 참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7.4 성명 뒤에 남북한에서 각각 독재 정권이 등장하죠. 자, 북한에서는 뭐가 등장했어요? 그렇죠.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김일성 중심의 수령체제, 유일지배체제가 등장했고요. 남한에서는 그렇죠.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바꾸면서 바꾼 게 아니라 유신헌법으로 개헌하죠. 그러면서 유신체제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봐도 뭘 할 수 있어요? 남북한 둘 다 이렇게 통일을 이용했구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일을 이용했구나. 통일과 남북 분단을 이용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정부에서는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을 제시했고요. 또 희한하게도 이때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홍수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수재물자를 줬어요. 1984년. 그래서 북한이 수재물자를 제공해줬다. 또 북한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제시했는데요. 1국 2체제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 나라인데 그 체제, 정부는 두 개예요. 남북 경제회담과 적십자 회담 개최,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 공연 개최. 특히 이제 1982년인가요? 그때 KBS에서 그죠? 이산가족 찾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이산가족이니까 어디냐면
남한 내에서만 한 거예요. 그죠? 남한 내에서 그동안 소식을 몰랐던 이산 가족을 찾았다는 것이죠. 뭐 그런 일 있었고요. 자, 1990년대에는 노태우 정부죠. 그래서 7.7 특별선언 발표, 북방 외교 추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한중 수교, 남북한 총리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1991년 9월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죠. 그러니까 유엔도 북한을 정부로 인정한 거죠. 나라로.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1991년 12월에 남북한 기본합의서. 원래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하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예요. 줄여서 그냥 쉽게 남북 기본합의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용은 뭐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지대를 인정한다, 존중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민족 경제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이런 겁니다. 또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지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토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이게 남북한 기본 합의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정부가 최초로 이제 인정했던 문서겠죠. 김영삼 정부는 3단계 통일방안 제시, 하해협력, 그 다음에 남북연합, 그 다음에 통일국가, 그리고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캐도라고 그랬죠. 북한의 경수로 사업에 참여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죠. 민간에서부터. 그리고 경의선 복원 사업 추진, 개성공단 조성, 그리고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열죠. 그래서 여기 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을 채택합니다. 2000년도 6번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과 더불어 이 6.15 공동선언도 7번이나 정도로 자주 나왔다는 거예요. 6번이네요.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도 자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햇볕 정책을 개선했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줄여서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이것도 2번이나 나왔네요. 최근에.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09년도 국가직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남북관계 내용으로 옳은 것. 노태우 정부죠. 1번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맞네요. 답은 1번이네요. 2번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대단결. 이거는 박정희 때죠. 3번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남북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켰다. 이건 2000년 김대중 정부 때죠. 4번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여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이것도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답은 1번이죠. 그 다음 이제 2010년도 국가직 문제 볼게요. 2010년도 국가직. 다음 내용을 발생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 1991년. 니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이죠. 디귿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게 노무현 정부 때 14선언. 2007년도. 리을 금강산 관광 개시. 1998년. 미음은 남북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2002년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면요. 기역, 리을, 니은, 미음, 디귿이에요. 되죠? 예. 답이 2번이네요. 저도 옛날에 그 대학교 때요. 그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죠? 원래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원래 수학여행을 제주도 갔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이제 금강산 갔어요. 금강산. 그때는 지금보다 쌌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학생들은 그때 제가 3박 4일 갔나? 그래가지고 19만 원 갔어요. 19만 원. 그러니까 민간이 가면은 그냥 그때 56만 원 그랬어요. 근데 학생이라서 19만 원 갔어요. 3박 4일인가? 예. 갔는데 진짜 와 되게 참 사실 이제 금강산은 가기 힘들다 사실은. 근데 그 당시 제가 갈 때만 해도 그때는 육류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바다로 가서 동해안 따라서 그래서 가니까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갔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막 금강산은 사실 뭐 우리나라 설악산이든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금강산이든 설악산이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래도 북한 땅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웠고요. 또 특히 이제 그 온정각인가 거기 있어요. 거기 보면 식당도 있고 막 무슨 공연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무슨 모란봉 기예단 서커스처럼 게 기예단 있잖아요. 그걸 봤어요.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기예단이. 그러니까 중국에 못지 않아요. 그래서 잘하는데 그걸 보면서 와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막 정말 기예단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참 헤어질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빨리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 북한 여자도 봤는데요. 예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과 다르게 화장을 잘 짙게 안 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남북녀. 그래서 뭐 우리나라 남한 여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북한 여자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남남북녀가 맞구나. 그래서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무튼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예. 지금은 좀 금강산 가기 힘들죠. 예. 워낙 그 시기랑 달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출제선 18위. 고조선 볼게요.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죠. 그러니까 청동기를 바탕으로 성립한 최초의 국가. 그래서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수록돼 있죠. 그래서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합니다. 발전 과정은 당군 조선, 위만 조선, 그리고 한나라한테 멸망하죠. 기원전 108년이에요. 자, 정치의 부분에서는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등 관료 조직이 있었다. 또 전국시대 연나라와 힘을 겨룰 정도로 굉장히 강했다. 그러다가 이제 전국시대 말기인가요? 진나라와 한나라 교체기 때 이제 어떤 위만이 들어오죠. 근데 사실은 고조선의 유지민이 2번이나 와요. 한 번은 전국시대 말기쯤 오고 또 한 번은 진안교체기 때 2번 옵니다. 그래서 그 위만은 그 2번째예요. 진안교체기. 그때 위만이 들어오는데 이 위만은 강력한 철기 세력이죠. 그래서 이 철기를 본격적으로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나라가 왕이 되죠. 그래서 위만조선이라 부르고 이 위만조선은 한나라와 진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으로 번영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한나라가 쳐들어온 거죠. 근데 위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냐? 일단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 사람이냐 아니면 조선 사람이냐 라고 말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조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 증거로 조선에 들어올 때 상투를 틀었다. 흰옷을 입었다. 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도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상당 부분 조선인들을 관직에 등용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 토창민 조선인이죠. 조선인과 이주민의 연합정권이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런 것 증거를 봤을 때 위만은 조선 사람이 맞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요. 자,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준 유물이 몇 개 있죠. 비파형 동검, 미송의식 토기,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것도 가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당군신화를 보면 홍익인간, 선민사상,
토테니즘, 농경사회를 알 수 있다. 뭐 따라 설명 안 들어도 되겠죠? 팔조법. 팔조법은 이제 그 당시 고조선의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생명과 노동력을 존중했다. 사회재산을 인정했다. 농경사회였다. 화폐를 사용했다. 그죠? 계급사회였다. 가부장자 사회였다. 이 내용이 다 한서지리제에 남아있어요. 특히 마지막 가부장자 사회는 사실은 팔조법에는 없는 거예요. 한서지리제만 있는데, 그래도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서지리 있으니까 그래도 고조선도 혹시나 이 한서지리제 보면은 한서에 보듯이 가부장자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팔조법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2000년도 국가직 아주 옛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 1번. 당군의 건국에 관한 기록은 사기에 처음 등장했다. 아니죠. 처음 등장한 것은 상공유사입니다. 사기는 중국 한나라의 역사서죠. 사마천이 쓴 거. 기전체. 그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당군 신화가 기록된 책이 몇 개 있어요. 뭐가 있죠? 상공유사, 제왕운기, 동국여지 승남이 있습니다. 2번. 홍익인간의 이념은 계급의 미분화 현상을 말한다. 아니죠. 고조선은 계급사예요. 그래서 미분화가 아니라 분화죠. 3번.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한다. 일책 12법 부여합니다. 4번.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2007년도 세무직 문제, 국세직 문제 볼게요. 고조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전국시대 연나라와 힘을 겨룰 정도로 큰 세력을 이뤘다. 맞습니다. 2번. 노비가 발생하는 등 계급 분화가 이루어졌다. 맞죠? 3번. 관료 조직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아니죠. 관료 조직이 있었죠. 상, 내부, 조직, 심지어 왕도 있고. 4번.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관념이 높아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순위 19위 백제의 발전을 볼게요. 자, 처음에 고구려 했죠? 신라 했죠? 이제 마지막 뭐예요? 백제네요. 자, 백제가 부역의 고구려에게 증거 다 아시죠? 건국 집단이 고구려에게 유임입니다. 왕실의 성이 부여시였다. 서울 소천동 무덤이 고구려 비슷한 돌무지 무덤이다. 또 서왕이 나중에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그러죠? 이런 거 봤을 때 백제는 부역의 고구려 계통의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왕의 업적을 그냥 외워야 돼요. 이것도. 처음에 고이왕, 비류왕, 근초고왕, 그 다음에 문주왕, 동성왕, 부령왕, 성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세기. 자, 3세기 때는 고이왕입니다. 이 사람은 한군현을 몰아내고 한강역을 차지했다. 관등제, 관복제를 정비했다. 육자평, 16관등, 공복, 율령을 반포했다. 서진이에요. 서진의 사신을 보냈다. 그러니까 고이왕은 백제의 중앙집권 국가 기초를 닦은 사람이죠. 그 다음 비류왕. 이 비류왕은 비유왕과 비교해야 돼요. 비류왕과 비유왕은 다릅니다. 비류왕은 당난군 서쪽을 공격했다. 벽골제를 축조했다는 거고, 비유왕은 신라와 동맹을 맺은 사람이죠. 443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두법칙이네요. 그렇잖아요. 니발수가 아니라 이발수처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 근초고왕이죠. 이 사람 워낙 중요한 사람이죠. 4세기 중후반 활약했던 왕이죠. 이 사람 백제 최고의 정복군주죠. 그래서 영산강 유역에 마한소국을 정복했다. 그래서 전라도까지 진출하죠. 그리고 평양사를 공격해서 고구 원왕을 전사시킨다. 그래서 고구 원왕이죠. 고구려 국이라는 나라에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통왕에 죽은 왕. 고구 원왕. 왕이 죽었잖아요. 전투를 벌이다가. 이게 고구려의 위기였죠. 또 가야 연맹의 지배력을 행사했다. 또 요소 산등 귀수에 진출해 고대 상업 세력권을 형성.
내정면에서는 부자상속제 확립, 또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 편찬, 또 외교면에서는 동진의 사신 파견, 일본에게 칠지도 하사.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 자, 우리 하나 이거 외워볼까요? 신라 전성기 순서 다 아시죠? 백고신, 백고신이에요. 백, 4세기, 고, 5세기, 신, 6세기. 백제는 근초고왕, 고구려는 장수왕, 신라는 진흥왕. 그럼 이제 반대로 중앙집권 정비 과정 순서. 중앙집권 정비 과정은 고백신이에요. 고백신. 삼국 중 가장 먼저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한 사람은 고구려예요. 사람이래. 나라는 고구려예요. 고백신. 고구려 2세기, 백제 3세기, 신라 4세기. 고구려 부조왕, 백제 고이왕, 신라 내무랑. 예. 그러니까 전성기는 전성기는 4, 5, 6, 그죠? 4, 5, 6. 그죠? 중앙집권적 체제 정비 과정은 2, 3, 4.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위기 볼까요? 자,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하죠. 5세기 때. 그래서 비왕과 밀주왕이 낮에 동맹 체결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비류왕이 아니죠. 비유왕과 신라 밀주왕이 낮에 동맹 체결 433. 그죠? 물론 신라래. 6세기 때는 바뀌죠. 오히려 고구려 백제가 동맹을 맺죠. 신라를 견제하려고. 그러니까 5세기 때는 신라 백제가 동맹. 6세기 때는 고구려 백제가 동맹이에요. 러제 동맹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계류왕이 부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국서를 보내요. 도와달라. 고구려가 지금 자꾸 내려오고 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결국 백제는 한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계류왕도 죽어요. 정말 괴롭게 죽었어요. 그래서 계류왕이에요. 그리고 문주왕이 결국 수도로 옮깁니다. 한성에서 옹진으로 475년에 옹진성으로 천도했다. 뭐 이 사람 나중에 기족이었던 해고에 의해서 피살당해요. 동성왕. 신라 소재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그 동성왕이에요. 그래서 물론 소재왕과 결혼한 건 아니죠. 비지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다. 부령왕. 6세기 전반이네요. 22담로 왕족을 발견해 지방 세력을 통제. 또 중국 양날에 사신 파견했으니까 우리 양직공도 있죠? 양직공도. 양나라에 보낸 사신이 있어요. 양직공도라고 그림인데 중국에서 그린 거예요. 그게 바로 무령왕 때예요. 양직공도 무령왕 때 중국 양나라와 굉장히 친했어요. 자, 성왕 무령왕릉 건립. 자, 사비성으로 전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라 바꿨다. 중앙에 22개의 실물을 관청을 설치하고 지방에 5방 설치, 중국 남조와 교류. 대체로 백제는 중국 남조와 친했어요. 반대로 고구려는 대체로 북조와 친했고, 북조. 선생님, 북조가 뭐고 남조가 뭐예요? 북조는 양지강을 기준으로 북쪽을 화북지방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북조라고 그러고 대체로. 이 남조는 주로 양지가 남쪽, 강남지방, 강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을 말합니다. 자, 신라 진흥왕과 함께 한강하루 점령 551년. 그리고 551년이 언제요? 신라 진흥왕이 단양적선비를 세운 때죠. 나중에 뺏기죠. 자, 노리사치계가 일본의 불교 전수, 그리고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 진흥왕에게 전사하죠. 신라 진흥왕이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하루까지도 빼앗죠. 그러자 성왕이 분노하죠. 그러면서 관산성 전투, 지금의 충북 옥천이에요. 거기서 결국 전사합니다. 그리고 낮에 동맹이 깨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친하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하나 풀어보죠. 2008년도 지방직 문제입니다. 다음 중
왕과 업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하고 그 업적을 그게 단순 암기 문제지만 이런 게 가장 기본이죠. 자, 1번 자비왕 주와 군의 지방 행정구역을 정리하고 우상구 복속 지증왕이죠. 2번 무령왕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 수복하고 일본의 불교를 전함. 백제 성왕입니다. 3번 법품왕 율령 반포 불교 공인 대학 설립 등으로 국가 체제를 개혁했다. 소수림왕이죠. 소수림왕. 4번 장수왕 중공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고 남양면 일대까지 판도를 넓힌. 맞네요. 답은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출제순위 20. 고려의 통치체제. 좀 약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근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중앙과 지방을 나눠서 보는데, 먼저 중앙을 보시면, 중앙은 일단은 이성육부죠. 이성육부, 그 다음에 중추원, 어사대, 삼사 등등 있죠. 도성마사, 신목도감, 대간까지. 이성육부는 원래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듈려 삼은 거죠. 그래서 고려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그래서 이성은 중서문화성, 상사성이 있고, 또 중서문화성은 2품 이상을 제신, 3품 이하를 낭사라고 부르죠. 그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제신이 제일 중요하죠, 제신. 그죠? 고위직이죠. 그 다음에 상서성도 있어요. 상서성은 원래는 이제 육부를 지휘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지휘하지 못했다. 육부고 이제 중앙의 행정실무를 담당했고요. 병부가 중심이었고, 이 육부는 원래 상서가 있어요. 근데 상서보다는 이 판사가 뒤에서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상서가 있긴 있는데 실제로는 분하시중과 제신인 육부의 판사를 견임하면서 육부를 통제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신 중심이라는 얘기죠. 중추원은 추밀과 승선이 있어요. 추밀은 군사기밀, 승선은 왕명출납. 이 중추원은 송나라 제도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제신하고 중추원의 추밀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제추. 이 제추는 굉장히 중요한 최고위직입니다. 이들이 바로 귀족회의에 참여했죠. 도성마사, 신목도감. 어사대는 풍속교정, 관리의 비리감찰. 삼사는 송나라와 달리 재정권이 크지 않았다. 단순한 회계 업무만 담당했다. 더군다나 호부가 있기 때문에 권한이 적었다. 국자감은 교육기관이고 도성마사는 군사 문제를 회의했다. 나중에는 고려 후기 때 최고 권력기구가 되죠. 도평의사사. 신목도감은 국내 법제나 격식 문제를 회의했다. 그래서 이 도병마사 신목도감은 고려만의 독특한 독자적인 정치기관이다라는 겁니다. 대가는 중서문화정의 당사와 어사대로 구성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이들은 왕권을 견제하고 고위관리를 감독하는 그런 언론기관이다. 그래서 간쟁, 봉박, 서경이 있어요. 특히 서경이 조심해야 돼요. 이 서경은 관리를 임명하거나 법률을 바꿀 때 그 동의권을 말해요. 근데 특히 관리를 뽑을 때, 관리를 임명할 때 이 고려시대는 모든 관리를 대상으로 했어요. 아시겠어요? 모든 관리를 대상으로 서경권을 했다 그러면 고려시대고요. 5품 이하만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조선시대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게 다르냐면요.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에는 이 왕권이 강해져요. 그래서 그만큼 그 관리들의 권한이 줄어든 거죠. 옛날에는 다 했는데 지금은 조선시대에는 5품 이하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왕권 강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앙 통치 조직의 변화, 고려 전개는 후에 다르죠. 왜 달라져요? 원나라의 간섭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성이 첨입으로, 육부가 사사로, 중추원이 밀직사,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 지방 통치 조직은요.
초기 때는 호족과 향리들의 자체 밖에다가 중기 이후에는 속현의 간물을 파견했다. 선생님, 속현이 뭡니까? 지방간을 확인하지 못한 행정구역을 속현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선종시기 때 최초로 12목을 설치하고요. 현종시기에 와서야 5도 양계 경기로 완비되었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경이라는 게 있어요. 독특한 게. 개경, 서경, 동경을 상경이라고 그랬고, 나중에는 문종 이후부터는 동경 대신 서경, 남경을 상경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남경은 지금의 서울이죠. 향부곡수가 있어요. 특수행정구역이고요. 이들은 굉장히 천민은 아니에요. 천민은 아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또 국역에 대한 부담이 컸다. 그리고 국자 간의 입학이나 과거 응시가 금지됐고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망이망소의 난처럼. 특징, 고려시대의 지방 통치의 특징. 이원적 통치 구조였다. 5도 양계. 주연보다 속균이 많았음. 향리의 영향력이 강했다. 중앙 집권화가 미숙했다. 그죠? 조선시대에 비해서요. 호족견제, 사신간 기인이 있다. 뭐 사시죠? 최초의 사신간 김부죠. 경순왕. 그 사신간은 중앙의 구간을 출신지에 포함시켜 향직을 관할하고 부호장 이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죠. 이것 나중에 조선시대의 경제에서로 이어지고요. 기인제도는 신라의 상수리 제도 계승, 그래서 호족의 자제를 개경의 인질로 삼아 호족을 통제했다. 이 제도는요, 태조 왕건 때부터 있었던 거죠. 자, 군사 조직은 중앙군은 2군 6기. 물론 2군이 중심이죠. 그래서 수도와 개경, 그리고 왕실, 개경, 뭐 이렇게 방어했던, 국경도 방어했죠. 특징, 직업군인으로 구성했고, 원래 그 원칙상은 2군 6기는 직업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전을 받고 군역을 세습하는 직업군인이 원칙이나, 나중에는 이렇게 군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일반 군인도 들어오게 돼요. 일반 농민도. 원칙은 직업군인이다. 지방군대는 주영군과 주진군이 있다. 주영군은 5도에 파견된 군인이고 주진군은 양계. 주영군은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거나 하다가 이제 유사시나 아니면 농한기 때 이제 군사 훈련을 받죠. 번상이라고 그러죠. 보성군, 종영군이 있었다. 또 일품군도 있어요. 일품군은 향내가 지휘하는 부대였다. 반면 주진군은 양계에 배치됐는데 주로 토착미, 방수군, 여진족 등 다양하게 구성됐고 초군, 좌군, 우군, 보창군, 영세군이 있었다. 또 예비군으로서 신기군, 보반, 백정이 있었다. 아무튼 주영군과 주진군은 일반 농민으로 구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교육제도는 전에 한번 했었죠. 넘어갈게요. 자, 관리선발제도는 자, 크게 과거, 그 다음에 음서,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과거는 세 가지 구조가 있죠. 문과, 승과, 잡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승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어요? 무과는 없다. 무과가 생긴 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자, 문과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명경과, 제술과. 명경과는 유교 경전을 이해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고, 제술과는 15장작과 정책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려시대에는 명경과보다는 제술과를 더 강조했고 더 많이 뽑았다. 자, 절차는 개경시, 향시에서 국자감시, 그 다음에 예부시로 옮기었다. 원칙상 양민 이상은 응시할 수 있었다. 원칙상 국자감시에 합격하면은 진사징호를 받았다. 승과는 뭐 승려가 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죠. 작과는 예부에서 시행했는데 기술관을 뽑는 거죠. 또 특별히 뭐가 있다. 좌주문생관계가 있어요. 이 좌주문생이 뭐냐면 좌주는 이제 시험관을 말하고 문생은 합격자예요. 그래서 이 자주와 시험관의 자주와 문생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대요. 그래서
부자 간의 관계처럼 굉장히 돈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관직 진출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좌주 문생관계. 고민왕 때 왕권 강화 필요성에 의해서 전시가 생겨서 3층제로 바뀌었다. 그 다음 음서. 공신과 종실의 자손 및 고관의 자제는 시험 없이 권리로 뽑았다. 특징. 수양자, 사위, 외가 쪽도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친가뿐 아니라 외손자까지도 사회까지도 혜택을 받았고요. 그 문벌 귀족의 특권이었다. 그 밖에 유일자, 청거, 성종, 애마 등이 있는데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음서가 있었다. 하나 문제 드릴까요? 하나 문제 드리면 조선시대에 음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네,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음보라고 그래서 문음이라서 음서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굉장히 작다. 거의 없는 정도로 있긴 있어요. 근데 비중이 작았다는 것 뿐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2008년도 지방제 문제예요. 다음 자료는 고려시대 관제의 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다. 미출진 기억부터 니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처음에는 도병마사라 불렸다. 문종이 관제를 정할 때 문화지중, 평장사 등을 판사로 삼고 추밀 및 직사삼품 이상을 사로 삼았다. 충렬왕 5년에 도병마사를 고쳐 도평의사사라고 하였다. 큰일이 있으면 사 이상이 모여 의논하였으므로 합자의 명칭이 생겼다. 기역은 도병마사, 니은은 문화지중, 디귿은 추밀, 리을은 도평의사사예요. 옳지 않은 것 1번 기역.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합자 해기구다. 맞죠? 도병마사. 니은 2번 니은 문화지중. 충소문화성의 장관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맞습니다. 문화지중 맞고요. 수상이죠. 3번 디귿 추밀. 관리의 임명 등에 동의하는 서경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아닙니다. 추밀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건 대간이죠. 대간. 추밀은 뭐합니까? 추밀은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진이죠. 그리고 도병마사에 참여하고요. 도병마사도. 틀린 건 3번이네요. 4번 니을. 니을이 도평의사사. 국가의 재반 정무를 관장하는 최고 정무기구. 그죠? 고려 후기 때는 이게 최고의 정무기관으로 격상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자, 마지막 하나 더 풀어볼게요. 2011년도 지방직. 고려시대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그 관부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어요. 기역은 장관이 문화지중이야. 특징은 정치의 최고 관부로서 제부라고 불렸대. 뭘까요? 중서문화성. 그러니까 기역은 중서문화성이고요. 니은은 판원사고 왕명 출납 수기 군기. 군기란 말은 군사 기밀이죠. 니은은 중추원. 디귿은 판사인데 국방 군사 문제 회의기관. 도병마사. 리을은 법제 격식 문제 회의기관. 식목도감. 자, 옳지 않은 거래요. 1번 기역의 관직은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분되었다. 맞죠? 중서문화성. 2번 기역과 니은의 고관인 제초들이 모여 국가의 전대사를 협의 결정하는 기구가 디귿과 리을이다. 맞네요. 3번 디귿은 고려 후기에 이르러 국가의 모든 정무를 관장하는 최고 기구로 발전했다. 그렇습니다. 도병마사는 고려 후기 때 도평의사사 도당으로 불리면서 기능이 늘어나고 그 참여하는 인원수도 늘어나요. 70명에서 40명까지 최고 권력기구 되죠. 맞습니다. 4번 디귿은 당의 관제를, 리을은 송의 관제를 분따 맡는 것이다. 디귿과 리을은 둘 다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관이에요. 당의 관제를 본딴 것은 중서문화성이고요. 이성육부고, 송나라 관제는 중추원, 삼사, 어사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네요. 그죠? 자,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강의를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저는 다음 8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우리 history.com. 클릭 right now.